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산림청에 관한 내용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산림청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보면 앞에 우리가 적용진흥법에 관한 내용을 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적용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범 당한다라는 느낌. 자, 이번에는 침범 당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아는 게 좋겠죠. 자, 저번 시간에 보면 환경부가 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환경부가 하는 일이 있었고요. 산림청에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그 세 개 정도는 좀 적으셔서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안에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큰 타이틀만 적어 놓죠. 공부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보면 자, 오늘 57강은 산림청이 하는 일들 이래 가지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조경은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소속이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하는 일정 아래서 우리는 건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술학부에도 적용학과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가정학부입니까? 가정학과 이런 데서도 또 실내 적용 이러는데도 또 적용을 가지고 있죠. 원예에서도 적용인 양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림청과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어떤 학부에서도 많은 침범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에도 우리 또 어찌 든 적용에 붙었다가 실제로 도시계획에서 또 하는 일은 또 틀려요. 제가 뭐 도시계획에서 석사를 받았지만 우리가 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외국의 어떤 학부를 보면요. 도시공학부 안에 사실은 적용했던 한 봐도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적용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범위로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도시계획 안에.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가 뭔가 처음부터 뭔가 잘못 발디딤이 들어온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또 같이 접근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부분으로 같이 가고 있죠.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도시재생할 때 우리가 적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용 감리 문제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한때 적용 감리 했더랬어요. 그랬는데 적용 감리를 없앴거든요. 그때는 다 조용했더랬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적용이 쉽지 않은 한 부분, 시설물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용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실무를 20몇 년간 하고 있는데 정말 지나온 어떤 과거들을 한눈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좀 힘이 미약했고 분야가 이렇게 도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실제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각각 분야가 이제부터 발빠르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1960년도 사고가 가지고 우리는 적용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열불이 나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국토교통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안에 또 경관법이 자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관법은요 규제법이 아니죠. 그죠? 규제법이 아니고 유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안에 또 한 부분으로 또 슬쩍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규제 느낌도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말 우리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막 하는 어떤 이런 폐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것이 공원 계획 및 이용 안에 도시공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공원 뭐 해가지고 종료 나오면 뭐 종료만 제발 외우지 마시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물론 들어가 있지만
고작 그거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경학부를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생긴 게 이제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했죠? 자, 이번에는 산림청을 한번 볼까요? 산림청에는요, 이렇게 크게 제가 아는 범위에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그 세 가지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적용진흥법 안에 접대했죠. 우리가 그 세 개의 어떠한 목표하고 6개 추진 전략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질적 양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 산림청에서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수목원 우리가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 모아놨어요.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행해가지고 기본 계획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요,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 유전자 보존 및까지는 좋았어요. 옛날에는 사실 이것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계획 안에 1차, 2차, 3차 발표하면서 정원 계획에 점점 정원 말 그대로 정원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 끝에 보면요. 제외 공간이 뭐냐면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정하는 공간이라고는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좋아, 이거 한정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갖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수목원 정원 조성 운영 주체자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전체 어떤 내용들을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적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수목원 정원 구분하면서도 정원의 인프라 구축한다 하면서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포괄을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수목원 정원 조성해놓고 진흥 기본계획 했다가 그 다음에 산림문화휴양법 이래가지고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하면서요. 여기에는 각각 기본 어떤 이 내용들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법적 근거 이래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국토종합기본계획, 그죠?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또 지기본계획, 산림법, 산림문화휴양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촌진흥법까지 다 법적 근거로 몽창 모아놨다는 거죠. 뭐 산림청에 원래 돈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4분의 3이 뭐 산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안에 이렇게 많은 숲길 조성 네트워크 지금 여러분이 앞에 뭐 숲길에 조성을 해서 들어가는 둘레길 이런 거 전부 다 산림청에서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그게 숲길 조성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고요. 백두대간 등산길. 자, 근데 더 웃기는 게 명상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숲도요. 여러분이 그냥 명상숲 하니까 적용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뒷장에 보면요. 관련 법이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교동법에 의해서 물론 뜻은 좋아요.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지금 산림청에서 돈을 대줘서 명산숲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국토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쪼개서 쓰잖아요. 예산에서 쪼개서 요만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산림청은 한 뭉텅이 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산림자원으로서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명상숲이 우리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어떤 법률 안에 진흥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원조성관리법에 가면서 수목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죠. 안에 뭐 나무 밑에 뭐 이걸 묶었자고 저짜고 하는 수목장이 나오죠. 자, 수목장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원래 수목원 여기 뒤에 가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장사에 관한 어떤 법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장사에 관한 법에 나오는데 우리가 자연장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장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뭐 만들 때 그 어떤 구역을 정할 때 주로 이제 장사법에 의해서 안에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다 산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산림 자원 조성 관리 안에 그냥 이 뭐야 보건복지부 놔두면 될 텐데 거기는 또 이번에는 수목장 자연장이라는 타이틀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 하는 일이 공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명상숲, 숲길 조성, 그다음에 그저 뭐죠 둘레길 조성 계획 하고는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발주하는 거라고요? 주체가 산림청에서 주체를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가 남의 밥상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밥상이 어느 밥상이냐 그 사람들이 밥상을 치워버리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물론 계획 지금은 산림청에서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과 나와가지고 계획은 안 됩니다. 계획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조경학과는 또 계획을 참 잘해요. 그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감리도 적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번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산림이나 문화재청에서는 감리를 안 썼죠. 다 산림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질적 그다음에 활성화하면서 여러 어떤 교수님들이 우리가 좀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억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료 맨 끝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CM 사업에. 그래서 밥상을 저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도 저거가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밥그릇을 저가 채워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군침만 흘리면서 우리가 너가 먹지 마 이러면 우리도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만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위에 교수님 분이나 이런 어떤 조경학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아마 제하고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조경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죠? 도시계획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산림과 들어가서 산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적용해서 이런 밥상을 우리 밥그릇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까지 우리 또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적이고 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고작 도시공원에 공원 종류나 외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의 범위가 저 정도 돼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지금 우리가 또 하는 일은 어느 범위에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정원에 관한 진흥 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목원과 정원 어느 범위까지 우리하고 간접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